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Y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서요. 완전 자율주행, 고객이 만든다 이 챕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특히 고객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테슬라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 그 고객 차량들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킨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다른 회사들이랑 확 다른 점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주 독특한 접근 방식이고 사실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자율주행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 바로 고객이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그럼 전문가님, 먼저 완전 자율주행, 이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냥 사고 안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 핵심은 사고율 0% 이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험실이나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그것도 아주 방대한 데이터로 보여줘야 해요. 실제 도로요? 아. 네. 특히 예측하기 정말 어렵고 아주 가끔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롱테일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대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자율주행 기술의 진짜 어려운 점이죠. 아하, 롱테일. 그러니까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별의별 상황까지 다 커버해야 한다는 거군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풀고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 독특함이 나오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테슬라는 지금 700만 대가 넘는다고 하죠. 그 실제 고객 차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처럼 써요. 테스트 장비처럼요. 700만 대요? 와, 그게 다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가요? 그렇죠. 고객들은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는 건데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앞에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나타난다거나 하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영상이나 센서 데이터 같은 게 자동으로 테슬라 서버로 가는 거예요. 와, 그럼 고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 거네요. 운전만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또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 모드요? 그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차에 배포는 하는데 이게 실제 차를 제어하지는 않아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도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랑 이 새 소프트웨어가 판단하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 운전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뒤에서 가상으로 계속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가상주행 데이터를 쌓으면서 새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학습하고 발전하는 거니까요. 네, 예전에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안드레 카팟이라는 분도 이걸 강조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냥 데이터 양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순환시키면서 학습시키느냐, 이른바 데이터 엔진의 속도라는 거죠. 데이터 엔진의 속도. 아, 그 순환 속도군요. 네.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해결할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개선하고 다시 검증하고 실제 차에 적용하고 이 사이클이 타나요. 이걸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 고객 차량들 덕분에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해서 시스템을 빠르게 좋게 만드는 거군요. 정말 데이터 정제소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방식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테슬라식 애자일 개발 방식의 특징인데요. 경쟁사들은 보통 완벽한 기술, 그러니까 최종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FSD도 감동 모드잖아요. 아직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불안전한 단계인데도 일단 고객에게 제공을 해요. 아, 맞아요. FSD 베타 같은 거 써보면서 사람들이 피드백도 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은 일단 점진적으로 향상된 안전성이나 편의성을 경험하고 테슬라는 그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지어 이걸로 수익도 내고요. 아하,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가치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전략이네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은 바로 효용을 얻고 회사는 개발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검증도 하고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객의 실제 운전 경험을 통해 제품을 빠르게 진화시키는 것. 이게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테슬라 Y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은 정말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이 방대한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한 데이터 엔진, 그리고 빠른 반복 개발, 이게 테슬라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이렇게 수백만 명의 실제 데이터로 시스템이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이 기술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또 이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서서 고객과 함께 가치를 만들고 진화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